사업을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예비 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총 6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6개 마을 전부 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란네트워크의 신영찬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오늘 시하고 이제 나주시 활성화센터에서 같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일정을 좀 바로 잡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이제 다음에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비동기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죠. 우리 동네가 처음 시작한 줄 알래.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주시에서 비농기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이제 시장님 오셔가지고 동강마을에서 건의를 해서 이제 생겼다고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 사업은 왜 추진을 하냐? 이제 이런 다 농촌 마을들이 이제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좀 마을 소멸이 되고 있는 마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촌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좀 향상시키고요. 마을 정주 여건을 좀 개선시켜서 비농 기촌인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소멸하는 농촌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농기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진행할 사업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년 선정을 할 거예요. 매년 6개 마을씩 그렇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또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마을 가구당 이제 10% 이상 비농기촌 세대가 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요. 마을별로 15억 내외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고정은 아니고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거점 시설들, 이런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앞길 정비, 그리고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환경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노후주택 정비하는 거나 노후시설 정비, 빈집 정비, 주거공간, 비농기촌인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주거공간 조성하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이 그 주거환경 개선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지역 경관 개선에서 이제 가로 환경 조성하는 부분들로 이제 사업이 구성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당초 지원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사업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본따서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 비농기촌 선도마을 사업이 그게 올해 이제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비용이 좀 올라갔습니다. 변경 지원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변경된 부분이 지붕 계량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제 30%에 1,100만 원에서 자부담 비율이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가 50% 그리고 사업비가 1,0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맥시멈으로 자부담 50%면 500만 원이겠죠. 이제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자부담 비율이 4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시설 정비에서 이제 시설들 빈집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폐축사라든지 이런 걸 철거했을 경우에 마을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이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체 5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마을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텃밭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제 주민분들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드는 걸로 해서 5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그 5년 뒤에는 이제 각 그 부지 토지 소유주가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은 마을이나 나주시가 이제 빈집의 소유권을 확보를 했거나 아니면은 빈집 소유자하고 이제 사용 계약 5년 이상 체결했을 경우에만 이제 점수로 반영을 해서 저희 사업에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공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우선 중요한 부분이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총 12개의 마을이 경쟁을 하고 그 중에 3개가 떨어지고 9개 중에 또 경쟁을 해서 저희 6개 마을 중에 이제 공룡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이제 총 6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공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기초기반 시설로 해서 마을 안길 정비하는 부분이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 배수로 정비, 그리고 마을 해관 정비하는 부분, 주거환경 개선에서 이제 주택 임대형으로 해서 빈집들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비농 기촌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택 임대형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빈집을 철거, 아예 살지 않는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그런 빈집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철거해가지고 부지를 만들어내는 사업들, 그리고 빈집 정비하는 사업, 지붕 개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광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앞에 쪽에 보시면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공원, 쉼터 만드는 부분들 그런 계획을 잡았었고요. 일부 구간에서 담장 정비하는 부분, 담장 정비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농업 정책과 과장님하고 그 심사해 주시는 그 자문위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 와가지고 돌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검토를 좀 해본 결과 좀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791-1번지 저 위에 부분하고 797번지 저쪽 부분에 이제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좀 있었어요. 아마 위원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이 그때 우연찮게 평가하다가 마주쳐가지고 같이 돌고 다녔었는데 옛날 세남의 창고. 그쪽 부분들 마을이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좀 마을 여건도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고 해서 저 두 개가 슬레이트가 보이니까 저 부분들도 같이 철거하는 부분으로 이제 계획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쉼터 조성하는 부분이 이제 추후에 조성이 되게 되면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운영 관리를 해야 돼요. 뭐 풀이 나게 되면 풀도 뭐 제초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 관리 규약을 통해서 이제 주민 주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개 마을 동일한 내용인데요. 마을 관리 규약을 마련해가지고 주민 주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내용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빈집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빈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공사가 완료됐는데 비농기촌인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 이러면 문제겠죠. 그러니까 빈집 리모델링 그 완료 시기에 맞춰가지고 비농기촌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이제 마을에서 뭐 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비농기촌 희망자들 협의해가지고 그 좀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맞춰달라는 입주를 좀 유도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주 활성화센터에서 주민분들 모시고 이제 아마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거예요. 선진집회랑 또 다녀오셨고 했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이제 비전으로는 이제 18세대, 28세대라고 제가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100세대가 되고 관계인 1000명 만드는 뭐 떠오르는 공룡마을 이렇게 이제 비전을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거 예비계획 수립할 때도 이제 비전을 저희가 이제 저하고 이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가 의견을 낸 걸로 해서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목표로 이제 뭐 4가지를 설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뭐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사업 내용에 좀 반영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좀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추진위원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좀 회의를 해 나가면서 좀 이 사업 나오는 사업 내용들을 저희 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죠? 지중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업비가 다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비예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네, 저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업이
원래 역량강화 사업들이 있었는데 역량강화 사업들이 이제 성과가 좀 낮다 보니까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다 함께 행복한 마을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든지 노래 교실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계획을 안 했어요. 이제 빼는 걸로 시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은 안 잡혀 있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제 버스 정류장 뭐 그늘 쉼터를 만든다든지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을 추후에 저기 이제 공원 쉼터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운동기구들을 다 같이 반영이 될 거라서 이제 저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될 부분들이고요. 뭐 마을 기회 확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안전바 설치하는 부분, 쓰레기 집화장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사업 계획에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선정돼야 되잖아요.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잡았고요.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추후에 추가적으로 뭐 쓰레기 집화장 설치하는 부분이나 뭐 방앗간 철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착수 일로부터 이제 3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시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 말에 착수를 해가지고 4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민분들 그 현장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의견을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의견을 같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4월달에 현장 포럼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지침이 있죠. 자부담 비율이랑 좀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 조정을 하면서 좀 기간이 걸렸고요. 지금 5월 초부터 해가지고 현장 포럼 진행한 거 결과를 좀 내부적으로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개 마을이 아직 현장 포럼이 안 끝난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끝나가지고 결과 보고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이렇게 5월 중순까지 이제 검토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4월부터 이제 현장을 한 번씩 보고 예비계획 할 때도 몇 번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예비계획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민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5년 동안 빌려주는 거에 대한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업이 다른 마을들 지금 저희 마을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떨어진 마을들 있잖아요. 동의서 다 받아서 했는데 떨어졌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줬는데 왜 떨어졌냐는 너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동의서를 안 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동의서를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자체를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지금 샘플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돼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공증까지 다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주분, 빈집 그 집 소유주분들한테 이제 인감 증명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 공증까지 받고 진행한 그런 절차까지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잘 돼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뒤에 뭐 강도 흐르고 있고 뭐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뭐 하나 있긴 하지만 이제 폐축사인 부분이고 다른 마을들은 뭐 축사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축사 냄새 때문에 떨어진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던 마을이고요. 평가 정도는 반영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도 이거 물론 이것대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변경이 되고 네네네. 또 그 후로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할 것을 안 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넣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비 계획을 전에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기본 계획 수립 단계예요. 기본 계획을 저희가 아까 6월달까지 한다고 했죠. 아마 6월달에서 7월 정도까지 하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날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나갈 거고 얼마 뭐 측량도 해야 될 거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사들이 와가지고 뭐 리모델링 할 거 뭐 어디가 필요하고 그러한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돼요. 네, 그쵸.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돼서 그게 업체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몇 달 동안 다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또 측량하고
뭐 회배 몇 회배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비가 딱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 쓰는 것도 이렇다면 와서 전부 뛰어보고 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사가 와야지 네. 사업비가 정확하게 확정이 나요. 그렇게 거기서 몇 프로라고 이렇다면 뭐 집수리 이제 자부담 비율들은 이제 지분 계량 같은 경우에는 20%로 이제 줄어가지고 20%고요. 지금 뜯는 거 집수리 뜯는 50대 거는 아마 무료일 거예요. 무료? 예, 저 지분 계량 비용이 있죠. 지분 계량 비용의 1,100만 원이 지분 계량하는 비용이에요. 왜냐면 지붕 철거해주는 부분 있죠. 철거해주는 부분은 환경부 사업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예, 환경부에서 와서 다 뜯어갑니다. 근데 뜯어가게 되면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시에서 이제 집수리 그 지분 계량 맞춰가지고 저 1,100만 원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집이 좀 작게 되면 한 6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근데 그 600만 원에 자부담 20%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다. 네, 전체가 무조건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네, 만약에 집수리도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도배만 한다. 도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에 40%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40% 확정이 된 거네. 네, 40%는 이제 확정으로 40%로 줄었습니다. 10%좀 줄여가지고 하자 이제 해가지고 시에서 경관 개선에서 네, 공원 쉼터 조성이 네. 1억 900만 원 됐구만. 네. 그거는 이번에 한 거예요, 그게? 네네. 이번에 여기 공원 쉼터. 아, 공원 쉼터가 이제 우리 큰 집터. 그게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에요. 초록색 부지가 넓어요. 그래. 네, 면적이 넓잖아요. 어.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많이 들어가요. 네. 저거를 잔디로만 깔고 아니면 아스콘을 설치를 깐다든지 그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안에 이제 뭐 정자라든지 뭐 벤치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1억 9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9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반영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추가로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네네네. 여자의 관리소 또 환영하고. 위원장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계속 저희하고 막 현장 몇 번 당시에 불러보고 없었어, 되게. 저기 주택 임대 기간이 혹시 어떻게 맞을까요? 주택 입주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5년. 네. 5년 후에는 개인 소유로 되니까. 5년 후에는 된다고 뭐.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하고 아직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게 뭐냐면 임대주택으로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5년 살고 있다가 이제 5년 뒤에 나가서 아니면 뭐 부지터가 이 마을에 부지터가 있으면 그쪽에 이제 사가지고 자기들이 지어서 살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임대인이 나가고 이제 집 주인분이 와가지고 살고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이런 빈집 철거해가지고 부지 조성하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지 조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이 뭐냐면 5년 동안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고 귀농귀촌인이 와가지고 니네가 집 지어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하수도랑 이것저것 바닥이랑 다 다져줄게.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돈 들여가지고 집 지어서 살아라. 근데 5년 동안 살고 보면 너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은 내 땅인데 집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못 나가는 게 맞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못 나간다 하면은 토지 소유주 나가라고 못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 지으면 고난이 없구만 5년.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네. 네, 아마도 귀농귀촌인들이 남의 땅에다가 집 지어서 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사업을 저기 나종만 씨 집터를 헐고 거기를 저 이렇게 집을 짓게끔 거기를 그냥 조성을 하고 나머지 땅에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여기도 지금 한 군데가 잡혀 있어요. 네, 한 군데 나종만 씨 땅에. 잡혀 있어서 없는 마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마을들 없는 데들도 있는데 2개 마을인가가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을 사업을 그냥 부지 조성해주는 걸 말고 그냥 철거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분들이 공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거기 스레트 창고에 스레트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 어떠리고? 슬레이트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슬레이트는 무조건 정비하는 부분들은 이제 뜯어가는 건 무료인데
다시 지붕을 씌우는 거는 자부담 20%입니다. 네. 20. 본체든 부속동이든 판넬로 할 때 된다 이 말이지. 네, 판넬이든 이제 지붕 개량할 때 그 검은색 뭐 그런 거 판넬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할 때. 그거 20%다. 네. 철판 지붕이. 시범 기회라고 30% 정도 아니? 왼쪽 거는 당초 거예요. 아 저쪽 네, 오른쪽 걸로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지금 변경된 부분이 3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거는 우리 마을 전체를 다 할 계획이요. 안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이제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레트를 뜯게 되면 전부 다 덮어다는 거 아니에요? 덮어야지. 덮어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스레트를 연걸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창고가 한 300평짜리 뭐 한 200평짜리 창고가 있어야 다 슬레이트예요. 그게 전체 사비가 1,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넘어가잖아요. 경량만. 그죠? 한 2천만 원이 들어가야 1,1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20%를 내고 나머지 거의 나머지 9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네, 넘어가는 부분. 대신에 1,100만 원이 안 나오고 300만 원이 나왔을 때 300만 원에 대한 20%만 내시면 되고요. 지붕 예량에 대해서는 1,100만 원까지다. 네, 맥시멈이 1,100만 원까지라고. 최고 얘기. 집수리도 저희가 이제 다른 데 사업들을 많이 해보면 1,2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1,200만 원까지 나오려면 도배하고요, 장판 다 바꾸고요, 창틀 다 바꿔도 1,200만 원까지 안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적은 지붕. 저 집수리를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집이 좀 금이 가고 허물어져 있어. 이쪽 반통 잘라가지고 집을 다시 지어줘. 이게 집수리가 아닙니다. 집수리는 다 뜯어. 네, 내가 살고 있는데 잠깐 좀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수리만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개념. 기아가 포함됩니다. 어떤 기아. 기와요? 지붕. 지붕 개량할 때요? 네. 그거는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정하게 나름이에요. 근데 기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비쌀 겁니다. 기와가 하면 제일 비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되는 비용을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마 가능은 할 겁니다. 그 20%. 1,200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1,100. 1,100. 네. 넣으면 점점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추후에 건축사 실시 설계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아마 추진위원분들, 주민분들 또 모시고 설명을 할 거예요. 집수리는 이렇게 기와는 어떤 걸로 하시려니까 집수리 개량은 이런 철판이 있고 뭐 양판이 있고 뭐가 있고 있다. 비용은 이게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다 하게 되면 이제 내 그 지금은 제곱미터가 뭐 100제곱미터면은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구나 뭐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중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1,100만 원 얼마인데 아니 그럼 그 저기 작은 해도 아니 철판으로 덮으니까. 그게 작은 놈도 많이 하는 큰 놈은 아니 그때 한때 700만 원 우리 집 500에 했어. 근데 지금 올라서 연예인 집 그랬으니까 웬만한 거 7, 800은 연예인. 1,000만 원 넘었어. 연예계 500 들 때는 옛날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200. 네, 지금 옛날 생각했던 그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는 그렇지. 천지 차이 납니다. 공사 그 전쟁하고 뭐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단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데 씨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가 안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개인 발주 사업하고 강급 발주 사업하고 네. 그 차이도 그것도 엄청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세금 나가야 되고 개인이 1,100만 원이라면은 마음대로 내가 하지. 들게 하지만은 이 1,100만 원이 해봤자 이거 얼마 못하고 막 얼마 1,100만 네. 원 아니면 조금 1,000만 원 들어가본 거. 업자들이 이를 올려갖고 견적금을 이거 전체 사업비를 쓰다가 보면은 여유가 생기거나 남거나 하면은 저거를 좀 더 올릴 수가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추후에 공사하다가 시에다가만 문의해드려요. 왜냐면은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6억을 선정을 만약 저희가 사업비를 해가지고 16억 5천을 딱 선정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분 계량이나 이런 게 사업비가 많이 빠져가지고 한 3억이 남았네. 그러면 3억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저쪽 우리 추가 안 한 거 그쪽에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막 했을 때 시에서 이제 그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16억이 딱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시 예산에서
쓰다가 16억 그 맥시멈에 맞춰서 쓸 건데 그걸 쓰면은 그걸 쓰는 걸로 끝낼지 그거는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근데 20억 한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15억입니다. 마을별로 15억입니다. 마을별로. 보시면은 왼쪽에 총 사업비가 360억으로 2029년까지 6년간 진행할 예정인데 마을별로 15억 내외예요. 내외. 예로. 네,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의 여건이 좋아요. 근데 농협 창고 같은 게 건물이 있어요. 그걸 매입을 해야 돼. 근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예산을 이제 좀 15억에서 15억 8천, 뭐 16억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마을은 또 여건이 좋은데 뭐 뭐가 안 돼. 그래서 15억을 계획을 했는데 이건 안 되니까 빼고 뭐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만 사업비가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세요. 왜 우리 마을 15억 안 해줬냐? 따지실 게 아닙니다. 예, 최대한 시에서도 잡아드리려고 아마 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360억이 10이요. 올 10입니다. 올 12. 이제 네. 올 12. 예산이 없다는 10돈을 갖다 네, 없어요. 여기가 아마 이런 기동기초인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시 사업비로만 순수 하는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만큼 시장님이 좀 의지가 강하시고 해가지고 그럴 겁니다. 대부분 다른 데는 농립 뭐 도비라든지 좀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올 12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나 조금씩 가져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받아가려면 언제 할지 시작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구만. 3년. 아마 진행은 저희가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네, 저희가 6월달에 끝나잖아요. 어. 7월달 정도에 확정이 나고 8, 9, 10, 12, 뭐 그 정도 실시간 결정을 하고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에 아마 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이라. 그렇게 이것저것 조사해가고 뭐저거 빨리빨리 기왕이면 내년에 나이 나신 양반들 하나도 더 보시는 거. 아, 알겠습니다. 손빨리 이해놓고 그- 토론해야 아까 말씀드렸죠.